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테슬라 어닝 발표 이후 많은 분들이 기대가 섞인 밤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장이 끝난 후 시간 외 시장에서는 주가가 반등하면서 긍정적인 분위기도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테슬라의 주가는 416.56달러, 전일 대비 3.45%라는 하락을 기록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어닝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어닝 비트였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 차갑게 반응하는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테슬라 성적표 뒤에 숨겨져 있는 월가의 걱정은 무엇인지, 또 로이터가 단독 보도하고 있는 스페이스X와 xAI의 합병이라는 이 충격적인 퍼즐 조각이 과연 테슬라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출발할게요. 자, 간단한 테슬라 뉴스부터 확인해 본다면, 게리 블랙은 테슬라가 모델 S와 모델 X를 단종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이버 트럭을 단종시키거나 우선순위에서 밀어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게리 블랙의 주장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버린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모델 S와 모델 X는 비록 판매량이 줄어도 테슬라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는 핵심 라인업이라면서, 이 게리 블랙은 이 두 모델을 여전히 연간 수만 대가 팔리고 있고 높은 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를 로봇 생산을 위해서 성급하게 없애는 것은 검증된 수익을 불확실한 미래와 바꾸는 도박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2025년 사이버 트럭의 판매량은 전년 대비 무려 48%나 하락하고 있는데, 작년에 39,000대가 팔렸던 사이버 트럭은 올해 2만 대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게리 블랙은 대중성이 떨어지고 호불호가 극명한 사이버 트럭이야말로 단종 후보가 되어야지 멀쩡한 플래그십 세단을 죽이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로봇이 우선이다라는 입장이 바뀌지 않은 것 같고요. 매우 단호하게 프리먼트 공장의 모델 X와 모델 S의 라인을 비워야만 연간 100만 대의 옵티머스를 찍어낼 공간이 나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에게는 모델 S와 X는 이제 거추장스러운 과거일 뿐이고, 사이버 트럭은 로봇택시 시대가 왔을 때 사용처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과연 게리 블랙의 경고가 맞게 될지 아니면 일론 머스크의 결단이 맞게 될지,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 여러분과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이제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가 아닌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했다라는 소식인데요. 과거 월가가 테슬라의 인도량이 몇만 대를 찍느냐가 매우 중요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FSD 구독의 전환율이 몇 %인지를 묻기 시작하는 단계로 넘어갔다고 선언합니다. 자, 한마디로 구독자가 늘어날수록 주행 데이터는 훨씬 더 많이 쌓일 수 있고요. FSD의 성능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데, 이렇게 소프트웨어 매출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테슬라의 멀티플은 일반 자동차 기업이 아닌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AI 기업의 수준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FSD 구독 수익뿐만 아니라 2026년 로봇의 양산을 준비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에게 FSD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현금은 다시 옵티머스의 로봇에 사용될 지능으로 투자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사용될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로만 남겨둘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이번 어닝을 통해서 확인했고, 이제는 FSD 구독률이라는 새로운 지표를 통해서 과연 넷플릭스처럼 몇 명이 가입했는지가 매우 중요하게 평가받는 회사로 거듭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FSD의 성능의 발전과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FSD를 사용하게 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발표됐던 4분기 실적을 한번 다시 본다면 이 숫자만 봤을 때는 완벽한 승리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월가는 주당 순이익을 0.45달러로 예상했지만 테슬라는 0.5달러를 찍었고, 이 시장의 기대보다 11%나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에너지 부분의 마진율이었고, 이 자동차 가격의 인하 압박 속에서도 에너지 저장 장치의 수익성이 반등하면서 든든한 실적을 받쳐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 것은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닌, 실적은 훌륭했지만 시장은 지금 이런 숫자보다도 그 이후에 있는 공포에 반응하고 있는데요. 어떤 공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바클레이즈의 댄 레비는 지금 테슬라를 피지컬 AI, 한마디로 물리적 AI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를 파는 회사가 아닌 자율주행과 로봇이라는 실물 지능을 파는 회사로 바뀌고 있다는 것인데, 하지만 시장은 이런 거대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투자 비용에 먼저 겁을 먹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를 지금 위치에 올려놓았던
이 모델 S와 모델 X의 생산 중단 발표는 그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 댄 레비는 이 다음 성장을 위한 바톤 터치라고 분석하고 있지만 시장은 당장 고마진 수익원 하나가 통째로 사라진다는 사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은 당장 인도량을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지 전략을 원했지만 일론 머스크는 인류의 미래만 이야기했고요. 이 스티브 베슬리 전 테슬라 이사는 테슬라가 자동차 판매 감소와 경쟁 심화라는 현실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자, 미래는 풍요로울 수 있지만 당장 오늘 저녁에 먹을거리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 이 월가의 냉정한 평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월가는 테슬라가 웨이모보다 규제 승인과 도시의 확장 속도에서도 뒤처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데, 이 바클레이스의 댄 레비는 웨이모는 대당 10에서 15만 달러가 들지만 테슬라의 사이버캡은 3만 달러 이하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하지만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비용의 우위가 증명되기 전까지 이 테슬라의 주주들은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테슬라의 주가 하락은 자동차 제조사라는 익숙한 옷을 벗고 AI 제국이라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진통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 어닝콜에서 투자자들의 뒷목을 잡게 만든 결정적인 장면은 바로 CFO인 바이바브 네타자의 입에서 나왔는데, 거의 테슬라의 운명을 건 올인 작전이 선언되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는 2026년 자본 지출을 말하는 카펙스 가이던스를 작년 85억 달러의 2배 이상인 200억 달러, 하나로는 27조 원을 지출할 것이라고 상향 조정했고, 작년 지출액과 비교하면 무려 2배가 넘는 폭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나갈 돈은 산더미처럼 늘어났는데 들어올 돈인 모델 S와 모델 X의 중단은 현금이 모자르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발언이었고요. 이 CFO는 모자르는 현금은 앞으로 사이버캡이 벌어다 줄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대답에 월가는 상당히 냉정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 현재 겨우 500대 수준인 테스트 차량과 규제 장벽을 고려할 때 테슬라의 CFO의 말처럼 이것을 현실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거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눈여겨서 봐야 될 부분은 사이버캡뿐만 아니라 테슬라의 에너지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현재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에서 이 테슬라의 메가팩을 절실히 원하고 있는 상황, 이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폭발하면 폭발할수록 이 테슬라의 메가팩 매출 역시 폭발할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에서 이 자율주행의 수익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에너지 매출이 이 든든한 캐시카우가 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결국 테슬라는 이 확정된 지출인 카펙스를 감당하기 위해 이 사이버캡이라는 미래가치뿐만 아니라 메가팩이라는 실질적 에너지 수익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월가는 여전히 500대의 사이버캡만 집착하며 비관론을 내고 있지만 테슬라는 AI 산업 전반의 인프라를 장악할 수 있는 거대한 현금 흐름을 만들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CFO가 지출하겠다고 선언한 200억 달러의 상당 부분은 앞으로 인간형 로봇인 옵티머스에게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월가의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한 것은 이런 옵티머스가 과연 언제 돈이 되느냐고. 결론부터 말하면 실질적인 수익원은 2026년이 아닌 2027년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계획대로라면 2026년 말에나 옵티머스의 생산이 시작될 것이며, 한마디로 올해는 옵티머스로 돈을 버는 시간이 아닌 옵티머스 전용 라인을 깔고 기술을 다듬는 돈을 쓰는 시간에 가까울 것이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일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외부 판매와 그로 인한 실질적인 매출의 인식은 2027년에나 본격화될 전망이고, 27조 원이라는 거대한 카펙스를 감당할 만큼의 이익이 찍히려면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같은 강세론자들은 여전히 자율주행과 로봇이 성장의 핵심이라며 목표 주가의 600달러를 고수하고 있지만, 이 당장 수익률을 따져야 하는 기관들의 시선은 싸늘할 수밖에 없고요. 2026년에도 돈을 쓸 것을 예정하고 있고, 수익은 2027년에만 난다면 지금 400달러가 넘는 주가는 너무 비싼 거 아니냐는 논리도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현재 월가가 우려하고 있는 200억 달러의 자본 지출과 모델 S와 X의 단종으로 인한 실적 공백기에 대한 비판은 숫자상으로만 보면 매우 타당한 지적처럼 보이는데요. 당장 나갈 돈은 급해 보이고 이 로봇으로 인한 수익은 2027년에나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던지고 있는 승부수는 사이버캡의 대량 시점을 이번 4월로 목받고 있다는 것이고, 약속한 대로 4월에 양산 라인이 돌아가고 일론 머스크의 장담대로 규제 당국의 승인이 이 속도에 맞춰서 풀리게 된다면 월가의 모든 계산은 휴지 조각이 되고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6월과 7월에 개최되는 2026년 북미 월드컵은 테슬라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고요. 전 세계 몰려든 수백만 명의 관객이 미국 주요 도시에서 사이버캡을 타고 경기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모습이 전 세계에 생중계된다면 이는 큰 광고가 될 것이고, 실제로 테슬라가 이 사이버캡을 이용해서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을 인류에게 증명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 단기적인 계산을 하고 있는 월가와 장기적인 계산을 하고 있는 테슬라가 서로 정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이버캡은 실패할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월가의 예상이 맞을지, 아니면 이 월드컵 전 사이버캡이 배포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테슬라의 예상이 맞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로이터가 내놓은 속보를 한번 다루려고 하는데요. 전 세계 금융시장을 흔들 수 있는 단독 뉴스가 로이터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자,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스페이스X와 xAI가 합병을 위한 본격적인 협의에 착수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1일 네바다주에는 이번 거래를 위한 두 개의 신규 법인이 설립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스페이스X의 CFO인 브렛 존슨이 이 법인들의 관리자로 이름을 올린 것까지 확인되고 있으며, 합병은 단순한 루머가 아닌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로이터에 따르면 이번 합병의 목적은 올해 계획되어 있는 스페이스X의 IPO의 가치를 1조 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데 있다고 하고, 이 스페이스X와 최첨단의 두뇌를 가지고 있는 xAI가 하나로 묶인 전무후무한 기업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머스크는 최근 AI 훈련 모델을 위한 가장 저렴한 장소가 우주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고, 스페이스X가 쏘아 올린 스타링크 위성이 곧 거대한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하는 우주 기반 AI 데이터 센터가 될 것이라 확신하는데요. 여기에 미국 국방장관은 xAI의 그록이 이 군사 네트워크에 통합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xAI가 스페이스X로 통합된다면 펜타곤의 거대 AI 계약 수주에도 훨씬 더 유리해지고, 그 영향력이 앞으로 안보 영역까지 확장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테슬라는 어떻게 되는가? 이 점이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어닝을 보게 된다면 테슬라가 xAI에게 20억 달러를 투자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xAI의 전체 지분 중 약 1%를 가지게 된 것인데, 일부 투자자들은 테슬라가 xAI에 투자한 20억 달러를 두고 1% 남짓한 지분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자, 하지만 현재 2,300억 달러로 평가받고 있는 xAI의 기업 가치가 스페이스X에게 흡수해 앞으로 1조 달러의 가치로 상장되게 된다면, 이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xAI의 1%의 가치는 100억 달러, 하나로는 약 13조 원으로 불어날 수 있게 되고, 이 스페이스X가 IPO를 선언하는 순간 테슬라의 대차 대조표에는 막대한 미실현 이익이 찍히게 됩니다. 자, 현금을 쓰지 않더라도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폭발하면서 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테슬라 주주들은 스페이스X나 xAI의 주식을 직접 들고 있지 않아도 이 테슬라라는 창구를 통해 일론 머스크의 기업에 베팅하게 되는 셈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 스페이스X가 xAI를 통합해서 정말로 우주에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이로 인해서 AI가 이 AGI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면 가장 큰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기업은 테슬라라고 생각하고요. 스페이스X와 xAI가 AI 모델을 개발하고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띄우는데 엄청난 천문학적 자금이 필요할 것 같지만, 테슬라는 이런 비용의 인프라를 짊어지지 않고 스페이스X와 xAI가 짊어지게 되는 것이며, 이렇게 되면 스페이스X가 닦아놓은 우주 인프라 위에서 돌아갈 수 있는 최첨단 AI 지능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이 테슬라가 되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은 테슬라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른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스페이스X가 xAI를 인수한 후 이 나중에 테슬라가 또 스페이스X를 인수할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점점 더 힘을 얻고 있고, 이 커뮤니티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일론 머스크는 비상장사인 xAI의 지분을 약 59% 정도 보유하고 있고 압도적인 대주주입니다. 또 동시에 스페이스X의 지분 42%와 의결권 79%를 장악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체급이 커진 스페이스X를 정말 테슬라가 인수하게 된다면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주식 맞교환이라는 스탁 폴 스탁이라는 방법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피인수 기업의 주주들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대형 M&A에서 검증되고 있는 전략인데, 2022년 당시 AMD는 500억 달러, 하나로는 60조 원 규모의 거대한 딜을 현금 한 푼 쓰지 않고 자사주 발행과 맞교환 방식으로 성사시킨 적이 있고요. 또 테슬라가 솔라시티를 인수할 때 2016년에도 같은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현재 일론 머스크는 2018년 주주보상에 승소하게 되면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지분율은 22%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25%의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약 3% 정도의 지분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식 맞교환 방식으로 정말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합병하게 된다면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스페이스X와 xAI의 지분은 모두 테슬라의 신주로 전환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일론 머스크는 한 푼의 개인 자금을 쓰지 않고도 현재 20% 초반인 테슬라의 지분율을 목표했던 25% 이상의 절대 의결권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되며 2026년 옵티머스 로봇의 본격적인 양산을 앞두고 경영권에 대한 외부의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우려하는 지점도 분명히 있고요. 이 대규모의 신주 발행은 단기적으로 테슬라 주주들의 주당 가치를 낮추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주주들이 주주투표를 통해서 거부할 수도 있고 이 두 번째는 규제 당국의 압박도 예상되는데 이 자동차와 우주통신, AI를 망라하는 거대한 공룡의 탄생을 독과점으로 보게 된다면 이를 당국에서 규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현재 나오고 있는 합병 시나리오는 일론 머스크에게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최선의 수단일 수도 있고 이 테슬라에게는 우주와 지상을 잇는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도약할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설대로 정말 모든 합병이 이루어진다면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머스크노믹스의 최종장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과연 로이터의 보도대로 스페이스X는 xAI를 인수하게 될지 또 이후에는 과연 스페이스X와 테슬라가 어떤 방향을 선택하게 될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